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애견인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 집중호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폭염이 지속되고요. 습도도 높고 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서울 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인명 손실도 있고요. 재산상의 피해도 큰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침수되고 그랬는데요. 애견인 여러분들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힘내시고요. 빠른 피해 복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8월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8월 13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 보내시고 토요일 주말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좀 어디 가기가 그렇습니다. 좀 비도 많이 오고 기상이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 좀 주변에 맛있는 거 좀 식사도 하시고 시간을 좀 보내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은 그것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애견인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진돗개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견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세파트라든가, 대형견도, 말티즈, 말티즈가 아니고, 말라미투라고 하나요? 이런 개들, 대형견들이 있고요. 중형견도 있고, 소형견도 있는데요. 그 외국 품종의 개들을 사실 이제 분양 받아서는 분양을 포기하거나 좀 유기시키는 일이 적은 것 같은데, 유독 진돗개를 분양 받으셔 갖고 반려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돗개를 보호 육성하는 그런 충진의 대표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돗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애견인 분들이 이제 1000만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인구를 생각했을 때 5명 중에 한 분이 개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1000만 애견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진돗개 개 키우시는 분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 그래서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측성 어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는데요. 이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는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진돗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개들을 이제 분양받아서 쉽게 키우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견종들은 나름대로 내가 금액을 주고 이제 분양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애정도 더 쏟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조금 사랑도 더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애견인 분들이 이제 외국 품종 개들은 잘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돗개는 유기를 시키고 외국 견종들은 이제 유기견을 안 시킨다 이런 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에 뭐 진돗개가 상당한 부분에 많은 개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스러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월 31일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법에 이제 60일 넘은 개들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전에는 5차 예방접종 끝나면은 이제 그 시기에 5차 예방접종 하면서 그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등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확인한 것은 60일이 된 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애견인 여러분들 이제 60일이 넘은 개는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뭐 개도성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 9월 1일부터는 뭐 벌금이라든가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 같으니까요. 애견인 분들이 다 등록을 하시고, 내가 한번 사랑으로 품은 개는 끝까지 어떤 잘 키우시는 그런 애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진돗개를 고르는 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나는 법.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꼭 맞다 할 수는 없고, 애견인 분들이 좀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진돗개들이 지금 이제 뭐 육지 브리더, 원산지 진돗개, 이렇게 뭐 여러 각 협회 단체 이렇게 있지만은, 그 개들이 다 너무 상이합니다. 근데 저는 뭐 원산지 개가 나쁘다, 뭐 어디 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애견인 분들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왜 각 그 협회에 어떤 어떤 그 진돗개에 대한 모습들이 변했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정읍에 사시는 이제 정충남 그 원로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신빙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50년도 전후에 이제 진도 원산지에서 계시면서 그 뭐 경찰서에 근무하시면서 개를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도에는 세 가지 분류의 개가 있다. 뭐 동진도 개라고 해서 국견협회 개처럼 이제 겹개가 있었고, 이제 고군개라고 해서 이제 고군개의 스타일, 그 다리가 좀 짧으면서 체형이 좀 작으면서 뭐 장모의 그런 개들이 있었고, 지산면 개는 이제 조금 지금 이제 훗개, 좀 모질이 짧으면서 역삼각형의 개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숭진의 대표로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계 표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객체수가 뭐 겹개라든가 이런 개들이 너무 좀 작다 보니까 그 개들이 이제 돈 있고 이런 분들이 개를 유출을 하시고, 이제 좀 지향하는 방향, 우리가 육성하는 방향에서 원산지 개들이 국견협회 개들, 뭐 우리 충진의 개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협회에서도 협회 나름대로 이제 좋은 개를 찾고 해서 이제 자기들만의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브리더가 됐든 뭐 협회가 됐든 거기에서 이 개가 좋아, 이 개가 추구하는 방향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육성을 했겠죠. 그래서 그 협회만의 어떤 그 개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애견인 분들이 내가 이런 개의 스타일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방향을 가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충진의 개 같은 스타일은 이제 리더견이라고 하는데요. 뭐 겹개라고도 하고 뭐 통골용 개라고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체형이 다버지고 모질도 좀 길고 뭐 골격이 좀 장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개의 스타일인데 나름대로 이제 전에는 좀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그 개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 개가 이제 그때 값어치를 인정받았고 제 스타일에는 어떤 그런 개 스타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충진의 개가 다 그런 개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충진에는 이제 동골령 개도 있지만은 후대형 개도 있습니다. 뭐 각골령 개도 있고요. 근데 이제 후대형 개라고 해서 바른 개지만은 아주 멧돼지 털처럼 거친 털이 있습니다. 막 가시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고 그런 개가 아주 성품도 강한 또 그런 뭐 어떤 경호견으로서 아주 어떤 강한 그런 성품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매력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외형에서 풍기는 스타일이 통골령이다, 각골령이다, 후대형이다. 요거는 좀 진돗개를 선택하면서 뭐 어떤 목표를 잡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각 협회라든가 이런 방향 내 스타일대로 애견 여러분들이 그 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뭐 A씨라는 분께 이제 개를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개를 가져가서 이제 아주 멋있는 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셔갖고. 그래서 이제 암개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뭐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숫개를 보고 개를 분양 받으시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크다. 왜? 이제 그 혈통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변 방향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를 찾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애견인으로서 이렇게 번식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또 이제 공격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 뭐 손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애견인 분들이 좀 이제 방향성을 찾을 때 혈통 고정된 개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를 선택하실 때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개를 이제 성품을 좀 먼저 우선시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진돗개를 너무 늦게 분양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좀 잘 안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45일 돼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동물보호법에서 60일에 분양을 하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 견종의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60일에 분양을 해서 가능한 개도 있고, 뭐 한 10년을 키우던 개도 뭐 진돗개는 뭐 주인이 바뀌면 잘 안 따른다?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개를 아시는 분들이 좀 관리를 하면은 잘 할 수도 있지만은, 워낙 또 사람을 보편적으로 좀 사회성이 좋은 그런 개도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강아지 때 너무 이렇게 늦게 분양을 하는 거나 조금 빨리 분양하는 게, 그런 게 조금 애견인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45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하는 게 적당한데, 너무 늦게 분양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좀 회피하는 그런 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사회성이 강아지 때 좀 좋은 개가 있고, 사람도 외형적인 성격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성적인 성격이 나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양을 받으셔갖고, 또 아니면 브리더가 이제 관계 유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0일 좀 넘으면은 이제 분유를 공급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내성적인 성격도 시기가 지나고 이제 뭐 한 45일, 50일 되면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져가셔갖고 그런 개는 조금 이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이제 먹을 거 놓고 먹게 하거나 이렇게 목을 이렇게 좀 쓰다보면서 옆에 스킨십을 해가면서 친해진 다음에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쁘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가급적 강아지 때 분양받으셔서 만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아지마다 이제 성격이 조금씩 있으니까 애견이 분들이 선택하실 때 그 성격을 좀 유심히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사람을 잘 따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어디 계집에 들어가서 숨거나 이런 게는 애견이 분들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성품, 좋은 성품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모견의 성품을 좀 많이 따라가고 또 주변 환경을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더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좋은 환경 여건 이런 거를 나름대로 좀 주의 있게 보시고 분양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분양을 받으셔갖고 또 이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분양이죠. 분양을 해서도 진돗개를 잘 키우는 법, 요거를 애견인 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답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제 진돗개는 사료만 먹이면은 저는 좀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은 치아 구조가 곡물을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야채를 먹으면 몸이 가볍고. 근데 이제 사람은 이 그 송곳니가 보면은 또 육식 먹는 그런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고기도 먹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진돗개 자체는 개는 육식과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맨날 고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료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신선한 육류를 줌으로써 개가 본연의 성품, 신체 발달, 모질, 이런 게 체형, 이런 게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계란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더하고 이런 대화도 하고 키우면서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께 분양을 받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진돗개가 좋은 점, 이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남은 회장님이 그 과거 이제 국견협회에서 산철이라는 개를 키웠던 분입니다. 산철이는 국견협회 우무정 총재님 제1호 작품견입니다. 그런 개를 뭐 우총재님이 3천만 원 줬고 이제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도 하시는 거를 애견인분도 알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좋은 개를 회사 옆에다 이제 이렇게 번식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 번식이라는 게 좋은 개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개를 다 없애고 외국에 이제 아주 좋은 개들을 뭐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84인데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 갖고 생애 마지막 개라고 할 수 있는 반려견을 찾으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말씀하신 게, 내가 정말 그 외국분 중에 비싸다는 개는 다 키워봤는데 진돗개가 제일 좋다. 제일 좋은 이유가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자체가 영리하다. 헛짖음이 적고 또 친화적이고 이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근데 이제 외형도 나름대로 이제 한국 정세에 가장 뭐 멋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진돗개를 키우시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질병 그런 거에 어떤 적응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질병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하고 많이 이렇게 닮아서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이제 좀 눈치껏 가리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진돗개인데,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서양화 따라가다 보니까 뭐 아파트라든가 다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진돗개는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털이 많이 빠지고 좀 체구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충진리에서는 실내견으로는 이제 분양을 하지 않고요. 그분이 꼭 키우고 싶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주거 환경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진돗개를 조금 어떤 반려견으로 선택을 조금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나.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은 어떤 개는 뭐 싸움, 피플테는 싸움만 잘한다. 뭐 어떤 개는 뭐 사냥만 잘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쁜 개, 소형 개 이런 게 있지만은 진돗개는 반려견으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집도 잘 보고 또 청결하고 뭐 또 주인과 타인을 잘 구별하고 아주 영특한 면이 많은 게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저는 물론 충진의 대표고 우리 토종 진돗개를, 순수 토종 진돗개를 보호 육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진돗개가 최고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애 일생일병견 진돗개로 반려생활을 하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애견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충진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